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죽음, 문화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영국 왕실과 시스템 그대로 과연 향후 유지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오늘 영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친 문화평론가세요. 이태광 경희대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진 작가님, 김 소장 인사 나눠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CBS 스튜디오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네, 지금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오랜만에 급하게 오셨습니다. 항상 급하게 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왕이 이제 지난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간 국장을 지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런던 버킹엄궁에 도착을 했고 추모 인파가 벌써 많더군요. 그럼 대중들이 조문을 어떻게 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대중들은 이제 그 오픈을 하면 예. 뭐 아마 유리나 이런 데 안치를 시키지 않겠어요? 아하. 그럼 가서 이제 보고 우리 늘 하듯이 뭐 다른 데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추모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스코틀랜드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이 모든 장례식 자체가 기획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가 있다. 아버딘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우지에 가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아우지 우리 그 한반도로 보면 아우지 정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아버딘이. 아우지 탕광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갑자기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아우지일까? 그 아우지입니다. 그런 예. 위치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 영국 지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지명도 아버딘이에요.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사망을 한 이유가 어떤 그렇죠. 정치적 의미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왕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예.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킹덤을 다 이렇게 유나이티드 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왕이니까. 예. 당연히 스코틀랜드가 지금 독립한다고 난리인데 거기 그렇습니다. 가서 또 아하. 이제 뭔가 이렇게 또 위세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하. 지금 아마 뉴스를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이 돌아가신 뒤에 예. 이 찰스 황태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웰스도 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 그 진두지휘를 하고 순방을 하는 이유가 다 상징적 의미죠. 우리가 이제 킹덤의 주인이다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쉬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기획 이미 이제 하에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다 알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왕가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를 다 계산하고 허락받아야 돼. 심지어는 그렇죠. 심지어는 내가 이때 좀 죽겠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죽는 걸로 돼 있어요. 이틀 전에도 그 새 총리 임명할 때서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게 핵심이죠. 굉장히 정정하셨잖아요. 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전혀 안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걸 엘리자베스 2세가 너무나 잘했다라는 거예요. 중세도 아닌데 그게 놀라운 거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 전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경을 헤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진 찍었는데 팔에 멍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약을 투약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도 이제 아주 꼿꼿하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분이 보통은 아니다. 이런 거. 왕관의 무게를 끝까지 견뎌내신 거네요. 저는 그러면. 찰스 황태자가 왕위를 계승 못하고 손자가 계승할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되었어요. 남들 은퇴할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지금 몇 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니콘 작전과 스프링 타이드 작전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그런 그렇죠. 맥락으로. 이제 유니콘 작전은 원래는 이제 런던 브리지 작전입니다. 원래는 이제 1960년대부터 이미 다 수립이 돼 있었고요. 이 계획들이. 예. 원래 이제 즉위하고 한 10년 정도 되면 다 합니다. 다 준비를 하고요. 예. 2012년도에 이제 이미 이 캐나다에서는 이미 다 이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대요. 캐나다는 어떻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오고 사절단을 어떻게 파견할 준비를 이미 다 몇 년 전부터 다 했던 거고요. 아주 오래됐죠. 몇십 년 동안 준비한 거니까. 이게 사실 왕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장례를 치르는 것과 새로운 왕을 이제 맞아들이는 건데 그래서 그 유니콘 작전은 이제 원래는 런던 브리지 작전이라 불리다가 너무 런던 브리지가 이제 안 좋은 이미지거든요. 런던 브리지 폴링 다운이라는 노래도 있을 정도로 영화도 나왔어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이제 평민들이 이제 왕실을 놀리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왕이 곧 죽고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별로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 유니콘이라는 이상한 명칭으로 바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타이드 작전은 바로 그거죠. 이제 그다음에 찰스 왕으로 계승되는.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드도 아마 이게 썰물과 밀물이니까. 이런 기획은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이긴 한데 그럼 왕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왕실 안에서 뭐 공채로 사람을 뽑습니까? 맞아요. 기획하는 사람 누구냐고. 공채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왕실이라고 제가 이제 칭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 크라운 에스테이트라는 기업이 있고요.
말은 그럴듯해. 이게 마치 이제 옛날에 해안개발공사처럼 안기부 이렇게 위장하는 것처럼 크라운 이스테이트인데 막 왕씨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다 공차고요. 당연히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왕실 재정을 위한 뭐 사업도 하나요? 아니면 왕실 재정 상당 부분을 문화재 그럼 다 전부 다 거기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국가에서 보조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당연히 받죠. 받는데 그런 이권을 예를 들어서 이제 입장료 얼마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왕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왕이 보고를 하고요. 여왕이 제가를 해줘야지만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근데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말이 너무 많아지는데 어쨌든 굉장히 처음부터는 우리가 왕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공화국인들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원래는 다 이제 없애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사실 혁명을 못한 나라잖아요. 프랑스 혁명 보면서 비웃던 나라죠. 왜 저렇게 사람을 죽이느냐. 왕 놔두면 돈이 되는데 왜 죽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티끌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이드 파크 이게 다 원래는 왕가 것이었습니다. 그걸 다 뺏은 거죠. 그게 이제 그 뺐는데 앞장선 그 단체가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단체예요.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지만 사실 왕족들 입장에서 보면 날강도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놔라 그러면 너 관리를 못하면 내놔라. 그 상속세의 80%를 이제 기록에 보면은 처음에는 상속세의 80%를 납세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의 80%. 80%예요, 80%. 30%도 아니고 80%. 근데 물려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좀 왕실들도 이제 전쟁에 참가하고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방송도 하고 어렸을 때 그런 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몫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그 특혜를 받게 된 거죠. 특혜를 받게 됐고 대신에 이제 그 재산이 한 14조 뭐 4천 얼마 돼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걸 이제 왕가가 마음대로 찰스가 아무리 왕이지만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합니다. 처분 못 크라운 에스테이트만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영연방에 몇 나라가 있나요?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또 있나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많아요. 예전에 식민지 예전에 식민지였던 나라는 다 영연방이에요. 아직까지 독립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캐나다가 이제 이렇게 여왕이 돌아가신 사실 영연방 중에 가장 그 충성스러운 나라가 캐나다인데 이 캐나다가 돌아가시면 아직 캐나다에 총독연합이 있거든요. 총독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너입니다. 가버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걔네들이 56개국이에요. 무슨 어나운스 그렇죠. 56개 그러니까 셀 수가 잘 없다니까요. 작은 섬까지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그 저도 뭐 들으니까 처음 알겠네요. 그러니까 좀 한 20몇 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거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공식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았어 사람들이 또 아직도 이렇게 영국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캐나다에서 56개국의 사람들은 자기의 여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여왕이 기본적으로 영국 여왕입니다. 돈도 그 돈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럼 이 총독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죠. 우리 뭐 총독연합에서 우리 여왕님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독연합이 있어가지고 총독 그 동문회 같은 게 있어 거기서 이렇게 구구를 발표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이북 오도미네처럼 약간 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꿀인 직장처럼 느껴지네요. 자기들께 선출하고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말 얘기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일단 엘리자베스 2세 그 생전 얘기를 좀 해보면 이분이 이제 살아있는 현대사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경험이 많고 윈스턴 처칠, 마가릿 대처, 이번에 리즈 트러스가 15명의 총력이 임명장을 주신 분이라면서요. 그렇죠. 엄청나네요. 인류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의한 군주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영국이 지금 문장원이 있어요. 원래 이제 이런 그 왕위를 개성하는 그런 문장원이라고 해요. 문장원. 문장이라는 게 사실 헤럴드 뭐 그런 거죠. 영어로 치면. 근데 그 문장원에서 이 한 번도 이렇게 살아 생전에 지금까지 왕위를 개성한 적이 없잖아요. 죽어서 장례식을 치른 적도 없고 70년 동안. 그래서 거기에 그런 커스텀을 다 알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왕위 개성.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잠사 치러야 할 사람들이 먼저 죽었어.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되고 왕위 개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아마 찰스 왕이 화가 난 이유가 그거 아닐까 이렇게 막 치워라고 지금 떴는데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찰스 왕도 나이가 70이나 됐으니까 자기보다 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제위한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자베스 이 여왕 2세는 미디어 퀸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디어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디어 퀸. 미디어 퀸. 그래서 텔레비전이 발명되어서 막 보급될 때 여왕이 되었죠. 53년도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텔레비전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여왕이었어요. 여왕같이 생기셨어요,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여왕이라는 그 지위를 즐긴 사람.
그리고 그 몫을 너무나 잘한 사람. 왕관의 무게를 잘 견디셨고. 그래서 오히려 찰스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빛이 바래 보이는 그런 거죠. 대표적 예를 들면 어떻게 즐기셨을까요? 즐긴다기보다는 이 사람 빛이 났던 장면. 이 퀸이 이제 빛이 났다기보다는 이 퀸은 이 엘리자베스 2세는 재밌는 게 살아 있는 동안에 한 번도 평탄한 적이 없었죠, 그죠? 항상 사고를 쳤죠, 그죠? 이 집안 자체가 또 이상한 집안입니다. 원래 이제 필립이 굉장히 많은 컨스피러시 시어리가 있어요. 음모 이론이. 이제 히틀러의 자손이다 이런 소리까지 있고. 그래서 그 윈저라는 남편이 필립공? 네, 필립공. 그 윈저라는 그 성이 원래는 필립공께 아니죠. 그게 이제 뭐 튜더 왕가의 이제 성인데 원래는 자기 이름을 찰스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냥 단칼에 그냥 안 된다 이래가지고 윈저 성을 이제 주게 되고 그래서 찰스가 이제 그래서 된 겁니다. 찰스는 그래 역대 왕의 이름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거기에 아쉽게 자기 아버지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고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아버지가 이제 그 조지 6세인데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니죠. 차남이었고 그 첫 번째 왕이 됐던 사람 에드워드 8세인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 미국의 심슨이라는 미망인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왕을 그만둬 버렸어요. 지금 이제 해리가 이제 그래 됐잖아요. 킹스 그러니까, 스피치의 주인공. 그 사람은 그만둬 버렸어요. 조지 6세는 이제 말도 잘 못하고 말도 떠덩거리고 이래가지고 왕이 안 되려고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이 조지 6세의 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왕이 될 그 운명이 아니었던 거, 여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는데 여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것도 굉장히 기뻐했을 수도 있고. 기뻐했다. 살아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왕의 이미지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결정적 위기가 바로 다이애나비가 돌아가셨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많은 영국 국민들의 그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왕가를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80% 높게 나왔고, 그런데 이 불리한 정황을 여론을 바꾼 사람이죠. 그 여왕의 이미지는 너무나 좋아졌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죠? 그게 이제 미디어를 잘 이용한 거죠. 미디어를 이용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또 엘리자베스 여왕은 또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생전에 최초로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왕이에요. 사과를 했죠. 그리고 그 장례식 때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찰스 황태자를 완전히 자기 아들을 이걸로 만들어버리고 이 다이애나비를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인류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다이애나비를 띄워주고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블리 교수님 너무 그 대표성 있게 얘기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그 다이애나비 장례식 때 나와서 처음에는 안 나왔잖아요. 엘리자베스 안 나왔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그러니까 멋있게 사과를 했다. 장례식이라는 게 그 뭐 하루 이틀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있는 동안에 마지막 때 나와가지고 이미지 반전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기를 여왕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니까 자기 아들 찰스 황태자를 감싸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이애나비를 띄워준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이애나비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다. 정말 이렇게 아쉽게 그 세상을 떠나가지고 너무나도 비통하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 여론을 반전시켰죠. 그리고 그 모습들도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보여주면서 이제 성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블리 행사를 하면서 대국민적인 어떤 그런 행사를 기획해서 왕실만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아니라 국민 축제로 만들었고요. 그 덕분에 이제 007과 같이 이제 그 올림픽 그 세레모니 개막식에도 나와서 이제 그런 제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민중의 여왕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게 된 거죠. 다이애나가 갖고 있던 주블리 행사 같은 건 이제 저희 같은 평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주블리 행사가 뭔지를 풀어서 주블리는 이제 각 이제 그 나이가 차면 60세 우리 치면 환갑 뭐 7순 행사, 8순 행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블리는 그 때마다 60, 70, 80 이럴 때마다 이제 하게 되는데 가장 높은 게 다이아몬드 주블리죠, 그죠? 지금 이제 플래티넘 주블리까지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90이 이제 플래티넘 주블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까지 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주블리는 아마 영국에 가보시면 주블리를 할 때마다 이제 뭘 만들었냐면 또 흥미롭게도 각 그 지하철 노선을 만들었죠, 그죠? 그 주블리 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뭘 보여주냐 그러면 지하철은 가장 그 런던에 사는 서민들이 타는 그 교통수단이잖아요. 거기에다 본인이 직접 왕림하셔가지고 개막식도 하고 그 개축식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좋은 이미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주빌리 플래티넘 주빌리 할 때 그 패딩턴과 차 마시는 연출도 차 마시는 장면 연출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이분이 미디어의 속성을 너무 잘 이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흥미로운 거는 이분이 살아생전에 왕실 로얄 패밀리 트위터 어카운트를 개통했습니다. 트위터가 있어요. 여왕님의 트위터가 있어요. 그게 대단하죠. 그게 댓글도 다셨습니까?
저는 뭐 여왕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안 좋아했어요. 저는 군주제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 8787님이 제가 영국 정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왕의 권한과 또 정치적으로 임명된 총리에 관한 차이가 뭐였나? 여왕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인가? 예전에는 굉장히 권한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90년대 말만 해도요. 여왕이 의회 그 개회를 선언했고요. 총리 임명하면은 총리가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형식적이나마 자기도 주고 뭐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2000년대 들어서면 다 없어졌죠. 그건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스스로 결단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아니다. 그렇죠. 내려놓은 것도 있고 분쟁이 발생한 시점이 되면 항상 이 엘리자베스 2세는 국민의 편에서 선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여왕의 이미지는 좋게 만들었죠. 왕실 폐지론자들이 왕실은 폐지하자 하지만 여왕에 대해서 욕을 잘 못하는 거죠.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여왕이 서거를 했고 아들이 이제 찰스 3세가 이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더 이상 이제 군주제 유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찰스 왕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저는 폐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찰스 왕이 뭐 정말 거대한 어마어마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치지 않는 한은 형언할 수 없는 사고 불가능하잖아. 이미 많이 쳤기 때문에 치고도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물론 이제 여왕이 자기 살려고 이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갔지만 어쨌든 장례식 장면도 말씀대로 하면 여왕이 본인 살려고 아들을 확 이렇게 된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미 그 영국 문화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또 여왕이 없으면은 영국이 아닐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이게 사실 진선생님 전공인데 이 여왕이 없으면 또 찰스 왕이 없으면 그 많은 정치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특히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인데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걸 유지하기가.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라는 거는 미국처럼 멜팅폿이 아니에요. 이래 한 문화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각자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라. 대신에 그것을 관정하는 자는 상징적 존재에서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여왕을 다 욕하면 되거든요. 찰스 왕이 그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 정치 상황과 되게 비슷한데 그냥 욕을 열심히 해주면은 다른 이제 정치 문제들은 해결되는 거죠. 욕 먹는 역할. 태국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데타를 딱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구데타한 사람들이 왕 밑에 가서 무릎 꿇고 딱 앉았어서 왕이 성공, 실패. 아니 이렇게 효율적인 정치 제도를 왜 폐지합니까? 실패 그러면 군대로 돌아가.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욕 먹고 있어요. 그 사인하다가 욕 먹었는데 그 사진 한번 볼게요. 그 이제 방명록에 서명하는 도중에 펜에 잉크가 흘러갖고 이제 손을 적시해 짜증을 냈다. 이게 두 번째잖아요. 인기병 치우라고. 처음에 인기병 치우라 한 게 먼저죠. 그 화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트위터에 지금 I'm not king이라고 하는 그 해시태그가 달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not my king, not my king. 나의 왕이 아니다. 나의 왕이 아니다. 언어도 이렇게 왕실 언어는 아니더라고요 거기. 근데 사실 우리가 찰스 왕태자 지금 이제 왕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짜증나는 얼굴이 이제 확 나오고 있는데 뭐. 화날 수 있죠. 화날 수 있는데 짜증도 못 내나요? 지금 이제 Not My King이라는 이제 그 해시태그가 말해주듯이 아직까지 그 여왕에 대한 어떤 향수, 뭐 당연히 이제 저는 그런 이행기가 있다고 보는데 70년이니까. 찰스 왕태자를 또 우리가 너무 또 비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도 사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자베스 2세 못지않게 훌륭하신 분이고요. 일단 지금 궁에 안 들어가겠다 그랬죠.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겠다 그랬고. 청와대 안 들어가고 이제 용산으로 비싼데요? 비싸다 그랬잖아요. 비싸요. 우리도 청와대 안 가.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으로 갖고 영국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까? 버킹엄궁을 개방하겠다 그랬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분은 온몸의 왕이잖아요. 찰스 왕께서 지금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또 굉장히 지금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제기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많이 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왕실에 끌어온 게 사실은 이제 여우 사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보여왔고 여우 사냥 안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특히 엘리자베스 2세도 사실 동물 보호와 관련돼서 많은 법안들을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냥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찰스 왕태자는 약간 일본의 이제 그런 일본 그 천황의 어떤 궤적을 밟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많은 그런 왕의 특권을 내려놓고 평민으로 돌아가서 이제 같이 이제 이 서민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이제 뭐 왕은 뭐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에 이제 만들어진 이런 여왕 체제로 만들어진 70년 동안 말씀하신 게 만들어졌는데 전후 체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지금 정상들이 가서 창배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외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여왕의 빈 공간을 이용한 외교인데 요런 이제 그런 그 효능을 과연 이제 영국이 포기할 수 있을까? 어떤 찰스 왕을 그 정도의 지위까지 올려서 뭔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사이에 갈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찰스 왕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도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우리 알려진 거에 비한다면 예. 상당히 한성깔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도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듣자 하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 들여다 의견 다 듣고 자기 견해 세우고 굉장히 이 사람도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얼마나 그 윌리엄이 이제 그 회고하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 예. 항상 보면은 공부하다 자는 모습이래요. 야, TV 보는 게 아니고 서재에서 공부하다가 그 책상에 엎드려 자는 모습이라. 갑자기 부끄럽네. 대부분의 아버님들은 넷플릭스 보다가 주무시는 아버지의 모습인데 저희는 노동을 하잖아요. 그런가요? 예. 출근 안 하시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책 보는 게 일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왕가로 내려오면서는 그 재산을 그대로 가져갈 텐데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둘째 셋째들은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게 또 궁금하네요.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배를 하는 것도 그 사람들 그게 아니죠. 역할이 아니죠. 크라운 이스테이트에서 할 거고요. 회사에서 협의를 해서 할 거고 지금 6,900억 원인가 한국 돈으로 하나로 그 정도를 지금 승계하도록 돼 있는데 예. 상속세를 안 불리겠다. 저는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조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그런 권리가 그 사람 그 행사를 그 재산을 행사할 권리가 없어요, 사실은. 찰스는. 찰스 3세 이제 배우자 카밀라 이제 국민들에게 뭐랄까요 마음을 아직 얻지 못한 상태죠. 어떻습니까? 그게 또 이제 찰스의 오점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전히 이제 다이애나비에 대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안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왕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당연히 왕가를 뭐 지지하는 그런 팬덤을 가지신 분들이야 뭐 다이애나비가 잘못한 것이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이애나비에 대한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이제 카밀라가 대체할 수 있어요. 카밀라가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저는 찰스 3세의 어떤 그 인기는 떨어질까 봐요. 엘리자베스 이사가 그래도 카밀라를 어느 순간에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아주 훌륭하지. 그것도 뭐 엘리자베스 2세가 하고 싶어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정을 해주고 지금은 이제 퀸 어솔튼가 뭐 그렇게 해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왕비라고 이제 칭을 해주면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돌아가셨죠. 일단은 이제 황태자 수습딱지를 뗐잖아요. 이제 왕 수습딱지를 떼고 이제.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세자를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해리가 되는 건가요? 해리의 둘째. 윌리엄. 해리는 지금 그만둬 도망갔어요. 둘째는 도망가. 미국 갔죠. 미국 갔죠. 지금 빅민하고 결혼해가지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서 나는 이제 막 왕가가 싫다 이러고 지금 그 부인도 막 캐나다로 인종차별 왕실에서 받았다. 독립하겠다고 나갔던 게 둘째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그 해리는 저는 얼마나 상속받냐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그렇게 나가버리면 못 봤죠. 그렇게 난 못 봤습니다. 메건 마크 영화배우와 나가는 사람이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해리 같은 경우는 뭐 대마초 흡연에다가 뭐 누드 파티하고 뭐 낯지고 스톱도 온갖 일단 그렇죠. 문제를 일으켰는데 윌리엄은 괜찮나요? 윌리엄은 좀 그런 게 상대적으로 장남은 장남은 또 괜찮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빨리 줄더라고요. 그게 좀 슬프죠. 고민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뭐 그건 타고난 거죠. 자기 할아버지 이제 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원래 이제 윌리엄이 그 다이애나 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해리는 약간 이제 망난이었고, 그 윌리엄은 굉장히 철이 든 일찍 든 이제 그런 왕자였기 때문에 또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윌리엄 같은 경우는 스캔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스캔들이 연예인과의 스캔들 이런 거예요. 연문을 뿌리고 뭐 이런 거고, 뭐 비욘세하고도 좀 연문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밌는 이제 또 파파라치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왕자였어요. 그 엘리자베스 2세의 생애를 그린 그 OTT 드라마 더 크라운 이거 나왔을 때 영국 정부와 갈등이 있었다고 하던데 뭔 얘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국은 계급 의식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을 만든 것은 이른바 전후 컨센서스라 그래가지고 포스트워 컨센서스라 그래서 복지국가 합의죠, 그죠? 그걸 이제 깨트린 사람이 마가렛 대처잖아요. 그죠? 마가렛 대처가 나와서 이걸 다 깨버렸는데 이 크라운은 이제 사실 약간 보면 페미니즘 영화는 맞아요. 이제 마가렛 대처와 이제 여왕 사이의 그 갈등이기 때문에 보수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사실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사이가 나쁘게 그리고 여왕을 이렇게
표독스럽게 그리면 되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역사 왜곡이다 뭐 이런 거고 사실 제가 볼 땐 다른 의미에서 좀 역사 왜곡인 것이 영국이 그렇게 막 이렇게 여왕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하. 어쨌든 노동당이 엄연히 존재한 나라고 그죠? 이번에 그 영연방 국가 중에서 영국 왕이 국가 수장을 맡는 국가들이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공화정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겠죠. 그리고 찰스 3세의 어떤 성격을 제가 고려했을 때는 허가해 줄 가능성은 커요.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그냥 단독 플레이하면서 근데 그렇죠.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민지 시대 비극을 더 많이 떠올려가지고 영국 여왕의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정 안좋아합니다. 사실은 영국 벗어나면요, 영연방 중에서도 그런 몇몇 이제 보수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싫어하죠. 싫어하고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 진 빚을 갚아라 왕실이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자, 끝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가 가지는 문화사적 의미 30초. 일단 군주제로서 이 역할들은 엘리자베스 2세가 충실하게 했지만 과연 여전히 우리가 21세기까지 군주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홀홀히 사라지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와서 말씀하니 굉장히 재밌네요. 다른 너무 재밌다. 예, 재밌죠. 이게 영국 얘기든 뭔 얘기든 교수님 한번 더 모셔서 이태광 스페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태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